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자,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형준님 1등 어서 오시고요. 김꽃꽃님, 실시간님, 대제이비제이님, 문영민님, 자형님, 선한주주님, 마이드림님, 핸드폰님, 자형님, 네, 인사드린 것 같고요. 실시간님, 송현님, 김베드로님, 네, 사랑한다고요? 네, 패밀리 피싱님 어서 오시고요. 로즈골드님, 예쁜 하늘님, 그리고 프리티꽃님님, 원태호님, 마이드림님, 네, 그리고요, 드림앤해피님, 긍정의 힘님, 부자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JBS9895님, 풍림부자님, 벨라필라님 어서 오시고요. 이원민님 반갑습니다. 이순희님, 돈나무 오빠님, 한사발님, 제시베어님, 빨강 루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황인수님, 도채호님, 이운주님, 별빛님, 빨강 망토님, 이현종님, 장기수님 어서 오세요. 해나님, 그리고요, 바다님 어서 오시고요. 나는 대박이다님, 이영란님, 김진기님, 구자섭님, 김재남님 어서 오세요. 미루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핸드폰님 아침에 영하 20도인데 현관문이 얼어서 안 열린다고요? 네, 알았어요. 네. 산처산처님, 어서오시고요. 찬찬찬이님, 펭귄님, 박선태님, 우W님, 네, 오뚜기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추우니까, 별일이 다 생기죠? 네,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 한 발자국 나가지 마세요. 출근도 하지 마. 그냥 집에 재택근무 한다고 하세요. 얼마나 이게 날씨가 추우면은, 네, 아우, 진짜, 밖에 조금만 나가도 너무너무 추워. 청산유수님 어서오세요. 근데 지금도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최고야, 최고. 네, 그런 분들의 애국자입니다. 그죠? HWI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청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우리는 그래서 주식이 좋은 점은 뭐라고요? 밖에 안 나가도 된다는 거야. 집에서 따뜻하게요. 네, 보일러 빵빵 틀어놓고 그 다음에 PC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PC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뭐요? 이런 거. 네, 이게 뭐지? 손난로 이런 거 같이 갖고 있으면은 네, 따뜻하니 그냥 뭐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누리는 거. 그만큼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사탄 비토 V 하랑님, 네, HSJ님, 염소양님, 남미영님도 네. 산타랠리 안 오냐고요? 네, 오고 있잖아요. 지금 연락 못 받았어요. 산타한테 전화 못 받았어요? Hello, Mr. Che? 그러면서 전화 왔던데. 그래갖고 내가 언제 오냐 그랬더니 coming soon 그러던데. coming soon. coming soon이요. 네. 서울캡틴님 어서오세요. 인내마 기다림님, 네, 연하리님도 반갑습니다. 봄봄봄님도 반갑습니다. 뭐 다 올랐어요. 다 올랐지. 인플레이션인데. 그 다행인 건 뭐예요? 유류세 인하를 내년 4월까지 네, 연장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기름값은 이제 안 오른다. 이제 내년 4월, 내년 꽃피는 봄까지는 네, 안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름값 걱정하지 마시고 차 펑펑 타고 다니세요. 네. 네, 남폭성님도 어서오세요. 동신님도요. 네,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 전화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내가 뭐 파월한테 전화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전화 온단 말이야, 나한테. 전화가 딱 오면은 할로? 네. 국제전화는 보통은 이제 스팸 처리하지만 그런 데서 오는 건 또 받아줘야지. 네. 자, 아무튼요. 네, 그런 거고요. 오늘 방송 제목, 고평가 주식 정말로 떨어질 줄 몰랐나요? 네. 네. 고평가 주식 정말로 떨어질 줄 몰랐나요? 뜨끔하신 분 계시죠? 보통은 그래요.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나면 이럴 줄 몰랐어. 네, 이럴 줄 몰랐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요즘에 이제 PD 수첩이라든지, 네, 또는 뭐 시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영끌 투자하고 또 뭐 있어요? 영끌 투자, 그 다음에 뭐 빚내서 투자하는 거, 부동산, 코인 뭐 등등등,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나,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 알아봤었거든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저쪽으로 갔어요.
그 도박 중독 센터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 온라인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 센터에 제가 직접 가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생한 후기나 막 그런 것들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좀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방이 곧 터질 것 같다는 거. 내가 돈을 1억을 잃어도 상관없어. 지금 내가 돈 100만 원을 가지고서 다시 베팅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 그리고 한 방이 터졌을 때 내가 1억을 잃어도 괜찮아. 1000만 원이라는 그런 수익을 한 번에 딱 올리는 그런 쾌감. 그것을 느끼기 위해 도박을 한다는 그런 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심리가 이 단타라는 사람들의 심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주식을 하면서 그 초보자들의 심리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야. 네. 이럴 줄 몰랐다는 거. 첫 번째. 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첫 번째는 이럴 줄 몰랐다. 두 번째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이 두 가지가 영끌 투자, 정말 뭐 영혼까지 갈아가지고 집에 투자하든 코인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다 똑같습니다. 네, 어디다 투자를 했었든 지금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이럴 줄 몰랐다. 두 번째,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네, 우더블리님의 인터뷰를 제가 좀 봤어요. PD수첩에서 인터뷰 가셨더라고. 어쩌다 그렇게 연구를 하셨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막 그렇게. 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다. 뭐가요? 나의 신분. 왜냐면 그 당시에 참 공교롭게도 유행했던 것들이 뭐였어요? 흑수저, 은수저,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 수저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수저가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흑수저는 어쩔 수 없어. 평생 흑수저로 살아야 돼. 막 이런 거. 이 흑수저라는 그 부분들이 2030 세대를 많이 때렸어요. 이 신조어라고 봐야 되겠죠. 신조어.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금수저 애들을 동경하기 시작해요. 금수저 애들은 뭐예요? 그냥 뭐 돈이 많으니까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막 하고요. 네. 어린 나이에 뭐 부모 덕을 받아가지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막, 네, 그런 거 보면서, 나는 편의점에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부모 잘 만나서 학자금 걱정도 안 하고 돈 펑펑 쓰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코인이라는 것이, 또는 이제 뭐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2030 세대는 코인에 많이 집중했어요. 왜냐면 투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긴 좀 못했어. 주식도 2030 세대가, 여러분들 처음에 주식 시작하실 때 보면은 돈 1000만원 가지고 주식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하려면 적어도 5천만원, 1억 정도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동산은 진짜 부자들만 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엔 뭐 갭 투자 이런 것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열광한 거야. 갭 투자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빌라를 뭐 20채, 100채도 내가 보유할 수 있다. 이런 거 때문에 많이들 사람들이 거기에 뿅 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 흑수저, 즉 신분을 바꾸고 싶다. 지금이 아니면 나는 평생 흑수저로 살 것 같다라는 어떤 막연한 공포,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봤겠죠. 어떻게 해서 저놈은 금수저가 됐을까? 보니까 뭐 코인이 갑자기 뭐 10배를 가고 뭐, 네, 뭐 100만원 노는 게 갑자기 뭐 몇 억이 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지. 100만원? 100만원 조금 나도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때 생각해봐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손실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먹여준단 말이야, 시장은. 내가 사잖아요? 그럼 초반에 꼭 먹여줘요. 근데 많이 먹여주진 않아요. 뭐 100%씩 먹여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먹여줘요. 내가 일단 사잖아요? 그러면 10%든 20%든 아니면 뭐 한 5%? 네. 그래도 수익이 나요. 네.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의 맛을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보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주식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분명 한단 말이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였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진입할 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 다 알려주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은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뭐가 나왔어요? 수익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거죠. 여러분한테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이 아니면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넣다 보니까 수익이 좀 나던 것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거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막 갖다 돈을 더 붓는 거야. 아니 싼데 왜 안 사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새끼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가. 비난의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려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손 붙잡고 가가지고 뭐 부동산 사라고 떠민 사람 없잖아. 코인 사라고 떠민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손가락 이렇게 막 강제로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막 마우스 클릭시키고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붙잡고 가가지고 인감도장 뺏어가가지고 가서 뭐 도장 찍어가지고 대출 받은 사람 없잖아. 문제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한 건데 원인은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그러면 발전이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열받게, 내가 좀 당했네? 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먼저 필요해요. 네, 솔직히. 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는데, 당장 욕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또는 뭐라 그럴까, 조급함. 저놈은 돈을 버는데 막 시기심 막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눈을 가린 거야. 눈을 가리면서 네, 보통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네. 둘이 연애할 때 자기야, 지금 우리 헤어지는 거 너무 싫어. 우리 결혼할까?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네. 같이 살면 얼마나 좋냐고? 네. 살아봐. 그럼 살아보라고. 그래서 결혼하지 대부분. 네. 얼마나 좋을까? 맨날 바래다 주지도 않고 우리 뭐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뭐 이런 개소리들 하잖아요. 네. 그 살아보라고. 네. 그 뭐 살면 뭐 좋겠지. 뭐 하여튼 그 살으라고.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뭐 눈에 뭐가 낀겨? 뭐가 이렇게 씌었다고. 씌어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 네. 살아보면 알지. 네.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그래요. 신중하게 생각해라.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거 꼭 해야 되겠니? 막 그런 거. 네. 자, 아무튼 물론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요. 행복해. 우리는 다 행복하지. 그죠? 네. 여러분들 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다고. 아무튼, 네, 그 연애할 때는 이제 뭐가 이제 씌어가지고. 네, 그 정신 차리는데 얼마 안 걸린다며.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 데려다 주기 너무 귀찮아. 같이 살고 싶어. 그냥 주댕이를 꼬매버려야지.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건데, 그거가, 아무튼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눈을 일단 가리는 뭔가가 생겨요. 뭔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다는 기대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대출을 1,000만 원밖에 안 받았지만 금리도 싸지. 그 다음에 이 1,000만 원 대출 받은 거 조금만 올라가면은 네, 레버리지 많이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투자한 원금의 몇 배가 터지지. 막 2억대가 되지. 억이라는 숫자가요. 내가 돈을 빌렸다는 생각 안 하고요. 내 통장에 1억이 들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빵 커져요. 대출이 9,990만 원인데도 내 통장에 1억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1억을 내가 투자를 통해 가지고 네, 뭘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젖어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마음속 한속에는 처음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조심해야 돼. 주식은 이런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과연 고평가 주식이 떨어지는 건 몰랐을까?
아니죠.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LNF 같은 경우나 뭐 에코프로비엠을 뭐 예를 들어봐요. 내가 진짜 뭐 미친놈 정도처럼 계속 욕을 많이 했지만 뭐 개인들의 평균 이거 제가 저기서 말씀드렸었죠. 시황에서 설명 잠깐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개인들이 가장 손실이 많이 난 종목 탑 1입니다. 탑 1. 탑 1인데 마이너스 43%가 나왔대요. 올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 시기까지. 근데 어디서 가장 많이 샀을까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많이 안 산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뭐 물린 사람들이 뭐 손절매도 하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많이 안 산 것 같더라고요. 그 어디서 많이 샀냐면 여기서 많이 샀어요. 여기서 5월달, 6월달에. 왜 이때 많이 샀느냐? 여기 올라가기 시작할 때라든지, 네, 이때 많이 사가지고 평단가가 지금 14만 원이 넘어가요. 개인 투자자들 평단가가.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40%가 넘더라고요. 그 정도 되니까. 그럼 이거는 고평가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도 뭐 2차전지도 그렇지만 이제 시젠 같은 경우도 아직도 미쳐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정신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2만원대 왔으면 이제 제정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6만원대 미쳐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시젠 욕을 하면은요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밤새도록 공격을 받아. 왜? 시젠이 어떤 기업인지 아느냐. 지금 시젠 보시면은 이 퍼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낮게 나오죠. 이거 보세요. 이거 아직도 뭐예요? 저평가처럼 보이잖아요. 기업 되게 좋아 보이죠. ROE 높아 보이죠. 유보율 높아 보이죠. 네, 부채비율 거의 없지. 와, 이렇게 좋은 기업이 아주 저평가라고? 야, 엄청 저평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돼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고평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테슬라 쪽도 사람들이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라고? 테슬라가 지금 매일 신저가를 내세우면서 지금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막 갖다 박살을 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얘는 뭐야? 의료장비 서비스야? 원래가? 그런 것보다 치는 거고. 자, 실적을 봐봐요. 실적이 실제로 그래서 좋았냐? 좋았어요. 좋았다고. 2021년도, 2020년도에 갑자기 200억짜리가, 네, 6천억이 되고요. 매출이 1000억짜리가 1조가 돼버렸어. 10배가 뛰어버렸어. 당연히 가야지.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0배 갔잖아. 응? 그래서 주가가 10배가 갔어요. 16만원까지 간 거네. 10배 더 갔죠? 네, 실제로 보면은, 네, 7천원 저점으로 친다면 20배 간 거네요. 27에 14. 20배 더 간 거지. 뭐 저점으로 치면은, 네, 8,000원에 치면은, 네, 20배 간 거 20배. 20배를 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돼야 돼. 자, 지금 주가가, 실적이 20배 뛰니까 주가가 20배 뛰는 건 맞아. 여기가 적정 주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복귀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실적이 뚝뚝뚝뚝 줄어들어요. 내년도에는 반토막이나 반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죠? 네, 매출은 반의 반토막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기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3분기는 적자가 났네? 잘 나가던 애가.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지표는 무엇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기존의 실적이 아주 잘 나왔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퍼라든지 PBR 등등등을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의 모양새를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격도 비싸다고 나온. 지금 가격도 비싸다. 2만원 아래쪽까지 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대가 지금, 네? 뭐 영업이익이 6천억이 나왔을 때 퍼가 4예요. 근데 이것이 6분의 1을 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순간 고평가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네, 지금 3분기까지거든요. 여기 3분기까지. 그럼 여기 작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요. 그럼 올 연초 2분기까지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더만. 네? 3분기에 실적 나빴어. 이번에 4분기 때 실적 그냥 비리비리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요거 하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기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퍼가 슉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고평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위치가 어떠냐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LG 생활건강이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0만원 하던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갑자기 48만원까지 떨어져 버렸네. 지랄 같죠. 근데 얘는 지금 퍼가 196배. 얘는 되게 그래도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놨어요. 뭐 유보율은 많이 나왔지만은 이런 것도 봐봐요. 그래서 너는 지금 뭐냐 이거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 좋아진다고? 알았어. 좋아지겠네. 자, 5천억으로 늘어났대요. 영업이익이. 잘하네. 응? 잘해. 얼마 전까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5천억씩 나오고. 와, 잘하네. 좋으네. 그럼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럼 현재 주가가 이 5천억이란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5천억. 매출은 얼마라고? 7조 원. 뭐 8조 원 나왔다 칩시다. 네, 8조 원대가 평균이니까 8조 아니 10조라고 치면 10조 원이다. 매출이 10조 원인데 시총이 112조래요. 매출이 시가총액의 10분의 1이야. 영업이익은 1조도 안 돼. 1조가 뭐야? 5천억이래, 5천억. 1조도 안 돼요. 근데 시총이 112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야. 네?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고 2차 전지는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이 얘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앞으로 2차 전지가 얼마나 성장할 줄 아느냐? 성장하지. 많이 오를 거라니까요. 지금 보시면 뭐 실제적으로 뭐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거란 말이에요. 점점 더 커져요.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은 정말 이 그 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만드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내구 연한이 한 20년 되기 때문에 20년 후에도 돌아다니겠지. 지금 나오는 뭐 신형 그랜저라든지 또는 뭐 제네시스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신차들 나오잖아요. 휘발유 넣고 가는 거. 그런 것들은 내구 연한 20년 이상 되니까 그런 것도 돌아다니게 하겠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줄어들게 되고 전기차 시장은 커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커진다 이거야. 커져.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내용만 보게 되면요. 매출이 10배가 더 터져야지 돼. 최소한. 네. 최소한요. 매출이 그래도 10조 정도는 그 영업이익이요. 10조 정도는 나와줘야지 뭐 시총 100억짜리 좀 비비려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이닉스 욕 되게 많이 하는데요. 하이닉스도 요걸 한번 비교를 해봐요. 하이닉스랑 비교해봐. 하이닉스 시총이 57조입니다. 57조인데 물론 이제 뭐 실적만 가지고 딱히 볼 건 아니지만 요거 봐봐요. 57조. 근데 얘는 지금 매출이 10조예요. 뭐 내년도에는 뭐 적자가 나오니 어쩌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 자 일단은 매출이 지금 뭐 40조. 그죠? 매출 40조예요. 영업이익은 10조. 내년에 좀 줄어가지고 8조래요. 올해 좀 줄어서 8조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0배가 넘어요. 실적이. 매출은 몇 배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조 매출 나오던가요? 얼마 나와? 아까 얼마였어요? 얼마였지? 매출이 얼마였어요, 얘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10조, 20조 맞아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0조. 이거 지금 뭐야?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죠? 이거 보면 분기였고요. 그죠? 네, 분기였고. 실적이 이제 20조. 1조 5천억. 이게 올해. 네, 올해. 앞으로 뭐 2조 되고 3조 되고 한대요. 그러면 지금 2조 되고 3조 되고 이제 40조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 포지션들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예요. 이거 생각해봐요. 하이닉스하고 지금 달라. 응? 지금 이게 3년 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근데 시가총액은 반토막이요. 그럼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하이닉스를 두 개 놓고 봤을 때 둘 중에 뭘 사고 싶어요? 나는 하이닉스를 사겠다 이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요. 왜? 그게 지금 트렌드거든. 다 사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열받아.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들 갖고 있기도 하고요. 더 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등등등 여러 가지. 네. 많은 사람들은 LG에너지솔루션을 선택해요. 근데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모르진 않아. 에코프로비나 LNF는 마찬가지예요. LNF에 미쳤던 사람이 있었지. 네. 누군지 말을 안 하겠지만.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뉴스 나올 때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42만원 나올 때 이거 봐라 LNF 사야 된다. 그때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 빠진겨 이게 26만원 대비 19만원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한 40% 가까이 빠졌겠네요. 그죠? 응? 이것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전기차 소재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안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꽈서 생각할 게 있어요. 안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야? 안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 네 차례 아니야? 아직 내려갈 타이밍 아니야? 라는 식이 되는 거죠. 올라갈 때 못 올라가요. 왜? 이미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이 고평가입니다. 고평가된 종목들은요. 여기서 이 포지션,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만 해도요. 그냥 순식간에 마이너스 뭐 3, 40% 나오는 건 기본이고요. 만약에 지지선이 이탈해버리면 작살나는 겁니다. 작살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폭락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 그래? 성장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러면 너는 빠지지는 마. 대신에 올라갈 수도 없다? 왜? 이미 많이 올랐잖니. 이게 지금 오늘이 2022년이지만 지금 현재 이 주가는 2026년, 2027년의 주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성장을 해서 이 정도 주가에 걸맞는 아이가 돼야 돼.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옷을 더 큰 거 사주잖아요. 한 두세 치수 더 큰 거. 그러면 애가 막 처음에는 막 옷 걷어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막 그래서 아이 이렇게 큰 거 안 입어 막 그러지만 애가 결국엔 커가면서 어떻게 돼? 점점 딱 맞아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얘는 그 큰 옷이 있는 동안에는 새 옷을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새 옷을 못 사는 거야. 왜? 걷었던 걸 한번 피면 되니까. 지금은 나한테 크지만 내가 커가면서 옷이 점점 맞으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때요? 지금은 시장 빠질 때 다 떨어져서 빠졌어요. 빠져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 적정 주가가 어디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아. 그것보다 훨씬 내려갔으니까요. 그보다 더 내려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퍼가 완전 바닥이에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크게 뭐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뭐 조금 뭐 나빠졌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감소를 했다 이거야. 오케이, 좋아. 감소했는데 뭐 주가는 더 많이 빠졌는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저평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실적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주가는 가만히 있고 실적이 떨어지면 고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적이 감소한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지게 되면요. 실적은 감소했지만 주가는 더 많이 빠졌어. 그럼 이건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실적이 감소해서 또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네, 뭐 어쩌라고. 경기가 안 좋은데 뭐 어쩌라고. 주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는데. 네? 실적이 감소하는데 뭐 어쩌라고. 주가는 훨씬 더 많이 빠졌는데. 뭐 어쩌라고. 그런데 실적이 감소할 때 피를 보는 애들은 뭐예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이 피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주식들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고평가이긴 한데 떨어지면 작살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쟤네들은 사기 싫어. 얘네들은 사야 될 것 같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니까 여기다가 LRC 몰아주자. 인생 한방이지 뭐 있어?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하는 순간 나락으로 가는 거야. 주식에서는요. 찐깨뽀 게임 있잖아요. 그 오락실에 가면은 이렇게 가위바위보 게임. 이기면은 배팅이 2배로 계속 올라가는데 틀리면 한 방에 털려. 끝이야. 어? 그럼 얘네들은 끝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찐깨뽀 그러면은 100원짜리 했던 게 200원 돼. 200원짜리 400원 돼요. 400원짜리 800원 되고 막 그래요. 뭐 계속해. 그러다가 한 번에 딱 져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 한 2,000원까지 쌓았던 게 갑자기 팍 떨어져 버려. 그게 주식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도박이에요. 안 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카카오도 봅시다. 카카오도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카카오도 봐봐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렸죠. 이때는 퍼가 얼마였을까?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이때는 퍼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지금 16배입니다. 카카오도 많이 올랐다는 거. 이거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보셔도 괜찮아요. 퍼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 주가가 그냥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어라는 거. 비정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1, 2년 사이에 10배 이상 올랐다? 이러면 문제 있는 거야. 1, 2년 사이에 10배 이상 올랐다. 이런 문제 있는 겁니다. 왜? 기업은 1, 2년 사이에 절대적으로 10배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1, 2년 사이에 10배 이상 무조건 갈 수가 없어요. 미친 주식이 아닌 이상. 시젠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지. 시젠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지만은, 네. 그것도 어차피 지금 다 뒤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잘 봐봐요. 위메이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위메이드. 이런 거 마찬가지죠. 갑자기 1년 사이에 10배씩 올라가는 그런 기업은 없어요. 1년 사이에 10배 올라가 버렸어. 1년도 안 됐지, 이거는. 3월에 샀으니까. 3월에 샀는데 10월에, 11월이었나요? 네. 이때 10배를 넘게 찍었잖아요. NFT? 네. NFT? 네. 이거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들 많이들 사요. 여기서 못 사지만 여기서 많이들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꿈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 봐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거요. 이거 NFT 때문에 10배 올랐는데 그 당시쯤 되면 이제 뭐 주가 100만원 간다 이런 개소리들 나오죠. 그런 개소리도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LNF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갑자기 2배 이상 높게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탈출하라 그랬잖아. 사지 마라. 큰일 났다. 이제 이건 끝났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요. 왜? 내가 물려있다면 추가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 내려갈 때 더 사고. 왜냐면 부정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왜냐면 이미 많이 들어가 버렸거든. 근데 밑에서 사신 분들은요. 추가 매수 절대 안 들어가고요. 팔아먹을 생각만 하면 됩니다. 팔아먹을 생각만 하면 돼요. 아 이제는 팔아야 되겠구나. 시장이 시끄러워졌어. 여러분들의 입장이요. 여기 위에서 매수했을 때와 밑에서 매수했을 때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아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 해봐야 돼요. LNF가 왜 상패가 되죠? 뭔 얘기 있어요? 상패는 아닌데? 뭐 주가는 일단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일단 된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은 100을 갈지도 모르지 뭐 그건 언젠간 갈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해댄 사람들이 많았지. 고점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삼성전자는 안 나왔을 것 같아? 삼성전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기였나요? 여기서 목표 주가가 얼마 나왔지? 400만원. 이게 이 당시에 가격이 이게 250인가 200인가 그랬어요. 250만원인가 200인가 그랬어요. 400만원 넘게 간다고 얘기가 나왔죠. 400만원 어쨌든 가기는 갔어요. 여기 500만원이잖아. 이거 지금 9만원대면 59, 45, 450만원 아닙니까? 50배니까 가기는 갔어. 근데 이 생각을 해가지고 400만원을 해가지고 매수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서 다 뒤졌어요. 네? 지금도 5, 25, 250만원 6, 5, 6, 30, 300만원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네? 근데 이 당시에 200만원, 250만원 그랬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 거지. 문제는
이게 여기서 여기가 떨어진 거예요. 액면 분할하면서 더 싸지니까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5만 5천 원짜리가 지금 3만 8천 원까지 떨어졌어. 몇 프로 떨어진 겁니까?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들이 네 여기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당시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고 연병 지랄을 해가지고 막 그냥 뭐 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에 미쳐있었어. 이때 국민주란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때 삼성전자 팔으라고 그랬다가 욕 뒤지게 먹었어요. 1,000원에 삼성전자를 팔으라고 하냐고. 어? 유동성 많아지는데 그 액면 분할하면 유동성 많아지니까 주가는 더 올라갈 거다. 실제로 안 그랬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마음속 한편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야.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야. 여기서 9만원 살 때도 뭐 모르고 들어왔다. 나는 정말 몰랐는데요? 아니지.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랬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지금 고평가라면 고평가된 주식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이 위치가 고평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믿는 거야. 왜냐면 너무나 많은 뉴스나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10만 전자 막 너무 난리가 났잖아요. 네. 코인도 그때 8천만 원 갈 때 뭐 얼마 가져간다고 그랬어. 주당 뭐 10억을 간다고 그랬어요. 뭐 얼마 간다고 그랬어요. 돈나무 언니인가 뭐 걔 있잖아. 우드 뭔가 캣인가 뭐 걔. 요즘에 완전 쭈구렁탱이 돼가지고 어디론가 처박혔더만. 예. 근데 그러고 보면 테슬라가 그 누구야 걔 머스크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봐봐 테슬라 주가 막 뛰어가지고 그거 주식 팔았잖아요. 계속 팔고 있죠. 지금도 팔을 거예요. 아마 계속 팔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트위터 샀지. 그리고요 또 뭐 코인도 도지코인 그거 막 해가지고 막 띄우고 연병하다가 지가 고점에서 딱 팔아먹고. 네. 위메이도 똑같은 짓거 한 거 아닙니까? 위믹스 뭐 자기네가 상장시켜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작년에 그거에서만 이익이 3천억이가 나왔죠. 3천억. 그거 누구 돈이야 다? 개인들 돈 아닙니까? 아니 그 걔네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 뭐 비트코인으로 뭐 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지코인으로 차 산 사람이 있어요? 있나? 모르겠는데 난 얘기 못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는 거잖아. 네? 여러분들 눈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학개미들은 지금 테슬라만 붙들고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시장 점유율 1등이야. 뭐 지금 선두주자야. 시장 선점 효과야. 테슬라. 전기차 하면 테슬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네. 지금도 테슬라 신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제정신 들어와요. 저 새끼 조금 이상한데? 네. 저 좀 이상한데? 저 새끼 저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 많이 내렸잖아요. 응? 그게 바로 시장의 생리예요. 여러분들은 고평가된 주식은 떨어질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평가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 수 있어. 왜냐면 그냥 간단해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냥 재무제표만 들여다봐요. 실적 계속 증가해. 또 실적이 감소를 하는데 주가 하락폭이 더 컸어. 그럼 얘네들은 저평가야. 네? 얘는 저평가야. 그런데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 얘들은 무조건 고평가지. 주가는 가만히 있어. 고점에 이미 많이 올랐어. 근데 실적이 점점점 감소할 것 같아. 이건 무조건 고평가예요. 또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럼 고평가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굉장히 좋은 게 계속 이어질 걸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화무 11호. 예쁜 꽃도 열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지. 주가가 그런 식으로 빡 치고 올라갔을 때 예쁜 꽃이 딱 피면 어차피 오래 못 가요. 왜냐면 그렇게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 진짜 좋은 주식들은 천천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저 위에서 샀단 말이야. 지금 8만원대에 매수해가지고 들고 있어. 추가 매수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한 7만원, 7만 5천원까지 평단가 내려온 것 같아. 7만원까지 내려왔어요. 더 살까요? 지금 돈은 없지만 더 살까요? 올라가기만 하면 더 살래요. 이런 생각도 분명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나는 없는데 지금 사볼까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도 돼. 네? 사도 돼요. 사. 문제는 뭐야? 문제는 이때 사신 분들도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계획,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계획대로 안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이 없어. 나는 9만원에 분명히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샀거든요. 주가가 이만큼 떨어지고 나니까 자녀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손절해야 되겠다. 아니 자녀한테 줬는데 애 줬잖아. 애 준 거 아니야? 애 준 건데 그걸 또 굳이 뺏어가지고 손절을 쳐주네? 왜? 뭐 하려고 손절을 쳐주냐고 애한테. 애 거를 애 줬는데 왜? 야! 너 그때 설날 때 아빠가 준 돈 있지? 줘봐. 그리고 5만원 준 거 찢어가지고 2만원 아빠가 써야 되니까 갖고 가서 3만원 갖고 가져.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애한테 준 거를 손절을 쳐? 그냥 냅둬. 근데 이거를 못 견딘단 말이야. 사람들이 못 견뎌요. 왜? 내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거거든요. 나는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은 뭐야? 계속 커져가지고요. 만원짜리가 5만원 되고 10만원 되고 20만원 돼서 와 이제는 아빠가 너한테 부를 물려준 거야. 대단하지. 이거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아닌 거거든. 5만원 아니 10만원짜리가 5만원으로 반토막 나버렸어. 내가 1000만원어치 애 사줬는데 500만원이 돼버렸어. 여기서 왜 바뀌냔 말이야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100주를 샀는데 주식수가 100개에서 뭐 줄어든 게 있어요? 없잖아. 배당 안 받았어요? 배당 받았잖아. 근데 뭐가 문제라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주가는 살아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하는 건데 이 내린다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요. 그러니까 위에서 덜컥덜컥 사버리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르면 내려가죠. 우리는 내리면 올라간다는 생각하고 사는 거지. 오르면 내리는 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올랐을 때 사요. 왜냐면 좋은 뉴스가 너무 많거든. 내린다는 생각 자체 안 해요. 근데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자, 내 앞에 저게 누구인지를 몰라. 내 전쟁에 나갔는데 앞에 내가는 총을 들고 있는 기관총을 들고 빵야빵야 하면서 나갔는데 저쪽에서는 탱크가 오고 있어. 근데 내가 저놈이 오고 있는지 몰라.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근데 만약에 저놈이 탱크야. 그럼 나는 뭐 비행기를 갖다 폭격을 하든 해가지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매수를 하는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요. 자, 많이 내렸으니까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고점에 산 사람들은 내려갈 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건 있어. 고평가된 주식은 내려간다는 거. 근데 내 주식은 고평가 생각을 안 해. 네. 내 주식은 고평가 생각을 안 한다고요.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됩니까? 사도 돼요. 사도 됩니다. 하이닉스 지금 사도 돼요? 사도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산다는데. 사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단기를 칠 것이냐 장기를 칠 것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지. 삼성전자는 난 단타 쳐야 되겠는데요. 그럼 답이 없어 이거는. 네?
삼성전자 이게 해가지고 한 7만원까지 단타 빡 올라가면 이게 팔아먹어야 되겠네. 이 생각하고서 접근하시면 답이 없는 거고. 네. 나는 길게 보겠습니다. 배당도 계속 받을 거고요. 삼성전자 주주가 될래요. 라고만 먹으면은 뭐 삼성전자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요즘에 현대차, 자동차 이런 것도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자동차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경기 민감 섹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위드 코로나도 여러분들 작년부터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지금 거의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 CJ ENM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는 소리 했었는데 뭐 다 올라왔어요. 왜?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멀지. 아직은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뭐 죽는 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지.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길게 보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확신이 있다. 생각해봐요. 엔터주나 위드 코로나 관련한 정보들 다 마찬가지야. 뭐 여행주가 됐든 도박이 됐든 아니면 뭐 숙박이 됐든지 간에 생각해봐봐요. 얘네들은 어쨌든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면 떨어질 때는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좋아지는 거라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라고 그랬어요? 저평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평가. 떨어지고 저평가야. 그럼 밑에서 사버려. 그거 뭐야? 못하잖아. 근데 밑에서 사는 걸 못하잖아요. 어차피 저평가를 하니까 얘 가치는 이 정도에 있으라고 생각하면 밑에서 싸면 쌀수록 좋은 거 아니야? 100만원짜리 밍크코트를 10만원에 판다는데 왜 안 사요? 저거는 짜가인가? 걱정하시나요? 백화점에서 원가 100만원 찍고 10만원에 밍크코트를 판대요. 살 거 안 살 거야? 밍크코트는 입고 나가지도 못하면서 그거는 사가지고 장롱 속에 집어넣겠지. 이건 꼭 사야 돼. 뭐 루이비통 이런 가방들. 네, 500만원짜리를 갑자기 50만원에 판대. 저건 꼭 사야 돼. 지금 당장 안 쓰더라도. 그게 뭐하러 사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왜 사는 건데? 응? 왜 사는 거야? 싸다는 생각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은 요 노력이 필요해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좋아질 거다 생각되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사도 돼요. 네, 큰일 안 나. 다들 무서워하죠. 다들 힘들어하죠. 다들 뭐 큰일 날 것 같죠. 그럼 사도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만 안 사면 돼요. 떨어지고 있을 때만. 주가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거 보이면은 사. 뭔 상관? 그죠?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 어떨 것 같아요? 망한다고? 망할 일은 없지. 망할 일은 없어요. 적자 30조에서 여러분들 다 빵 터져가지고 그냥 맛이 갔지. 네. 아우씨, 한국전력 큰일 났네. 망했나요? 자, 한국전력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겠죠. 민영화를 시켜버리든가 아니면은 적자를 해소하든가. 그죠? 민영화를 시키게 되면 어쨌든 주가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대신에 민영화를 시키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미친듯이 쳐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박살이 날 수가 있어. 아주 뭐 시위가 일어날 수가 있죠. 네. 민영화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민영화 되면 근데 좋을 수도 있어. 뭐 품질이 좋아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민영화를 시켜버리면 돼. 그러면 이제 뭔가 돈 많은 애들이 살 놈은 있겠죠. 뭐 컨소시엄을 구축해가지고 여러 놈이 돈 모아서 사든지. 네. 그 민영화가 되면 주가는 또 올라가요. 네. 왜냐면 적자를 완벽하게 해소를 시켜버릴 거거든요. 근데 민영화를 정부가 시키겠느냐? 아니겠지. 싫어해. 왜냐면 전기요금 무지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민영화를 안 시킨다는 조건 하에서 얘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줘야지. 그죠? 자, 적자가 너무 심해. 그건 사람들이 이것도 불만이야. 어떻게 하길래 적자를 하느냐? 솔직히 얘기하면 산업용 전기에서 많이들 까인다고 하죠. 네, 근데 요금 인상은 분명히 될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 분명히 돼요. 세금 또 뜯어가냐 열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민영화보다 나을 겁니다.
1,000원 올릴 거 100원밖에 안 올릴 테니까요. 자, 그럼 적자 구매 해소가 된대. 망할 염려는 없어요. 적자 구매 해소가 된대요. 자,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지금 2016년부터 미친 듯이 기어 내려왔어요. 6만 원짜리가 지금 15,000원까지 처박혔다가 이제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어.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뭘까요? 한국전력은. 여기서 기어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수를 어디서 하면 돼요? 계속 기어 내려올 땐 사지 말라고요. 사지 말고 이게 이평선이 서로 모여가지고 뭔가 움직임이 나오대. 이럴 때 사면 돼요. 여기보다 더 내려갈 수 있겠느냐? 내려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가 내려가봤자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만원에 물리든 17,000원에 물리든 뭐 26,000원에 물리든 25,000원에 물리든 이게 뭔 상관이냔 말이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 왜? 얘가 주가라는 것이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갈 때는 어디까지 가야 돼? 나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끝! 그러고 끝날 거야? 끝날 겁니까? 주가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기어 내려갔죠? 그러면은 지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올라갑니다. 주식이란 게 그래요. 주식이 그렇다고요. 한전도 공모주가 되면, 아니, 민영화가 되면은 주가에게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전기세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요, 한전 주식을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 주식을 한 주씩 팔아가지고 전기요금을 내시면 돼요. 한 10,000주쯤 사시면 죽을 때까지 한 주씩 팔아가지고 전기요금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달에 한 주씩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전기요금 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전이 민영화되면 주가 무지하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을 안 사시게 되면은 그냥 뭐 날로 깨지는 거지 뭐.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민영화는 안 된다고. 민영화는 안 시켜줄 거예요. 안 시켜줄 건데 민영화 된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사라고요. 아까 장난감 이야기 하셨는데 나는 장난감을 성공했어요. 손오공요. 옛날에 터닝맥 카드. 그때가 이제 2011년도였지. 100% 올라갈 때요. 2014년도였나? 네. 그 정도 됐나? 하여튼 막 2배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2014년인가 보다. 우리 애가 애기가 한참 갖고 놀 때니까요. 터닝맥 카드가 너무너무 유행을 떨어가지고 내가 이마트 앞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요. 터닝맥 카드 에반하고 그때 뭐였어? 에반하고 또 무슨 하여튼 있어.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어. 피닉스였나? 하여튼 그 부사조 세 대가리 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에반인가 하고 그걸 살려고 내가 아침에 이마트가 10시부터 문을 열어요. 근데 내가 아침 7시부터 줄을 서가지고요. 근데 내가 그것도 7시에 갔는데도 줄이 내 앞에 한 100m 있었던 것 같아. 그 에반 살려고요. 아주 나 그때 생각하면 진짜 열받아 죽겠네. 딱 그 줄 서가지고 그 에반을 내가 그게 뭐라고요? 그 마음을 졸이면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샀다? 사고 나니까 열받는 거야. 이게 뭔데 이거? 근데 그게 장난감 그거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세트로 한 20개, 30개를 사야 되더라고요. 열받잖아요. 개당 15,000원씩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건데 상장돼 있냐? 봤더니 선호공이 상장돼 있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좋아.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됐어, 실적이. 그래서 사버렸지. 100% 먹었어요. 그래서 인심은 인심대로 다 썼죠. 야, 장난 갖고 놀아! 야, 막 집어 던져 놀아! 부셔도 괜찮아! 왜? 난 이걸 벌었잖아. 난 이걸 벌었잖아요. 이 정도의 붐은 있어야 돼. 네. 난 그걸로 벌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네? 장난감 그까짓 거 사봤자 30개 사도 15,000원짜리 30개 샀다면 얼마요? 45만원 맞나요? 네. 50만원, 진짜 50만원. 네, 50만원. 네, 50만원. 장난감에 내가 50만원 썼다 이거야, 50만원. 갑자기 침묵이 좀 위험하죠. 네, 50만원 썼어. 어쨌든, 네, 좋아요. 15,000원짜리 써가지고 50만원 썼어. 50만원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네. 훨씬 더 많이 벌었습니다. 네. 주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계열받네? 사버려. 전기요금 막 올라가네? 사버리라고. 그 연기요금을 주식에서 뽑아 먹으세요. 아, 요즘에 자동차값 올라가서 짜증나네? 자동차 사. 그냥 주식 사버려. 현대차 주주해버려. 열받는데, 근데 걔네들이 또 뺏어갈 수도 있지.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적자 날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기업들은 망하지 않아요. 네. 가스요금 올라서 열받아요? 그럼 가스공사 사. 가스공사 사면 되잖아. 배당도 주고 주가 올라가다 팔아먹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거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붐이 있어야지 돼. 붐이 있어야지 돼요. 그게 진짜 실제로 연결돼야 돼요. 실제로 한국전력 사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전기요금이 안 올라가면 살 필요가 없어. 지금은 바닥을 더 유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게 막 붐이 일어났어. 근데 나 열받아. 내가 그걸 사줘야 돼. 우리 애한테. 근데 딱 보니까 옆집 애도 사고 걔도 사고 막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막 뭐 난리가 나버렸어. 그럼 이거는 내가 돈 들인 것만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식을 사면 된다니까? 요즘에 뭐 갤럭시 폴드인가 뭐 그 핸드폰이 막 그래? 삼성전자 사버려. 인기가 중간에 있다가 없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잠깐 반짝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상장 안 된 주식들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과자를 맛있게 먹었는데 과자를 맛있게 먹었어. 근데 요즘에는 뭐 과자가 먹고 그렇지도 않아. 라면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에 라면이 뭐 춘추전국 시대야. 그러면 뭐 그런 거지. 옛날에 뭐 농심이 치고 나갈 때 그런데 봐봐요. 신라면이 최강자였잖아. 농심, 신라면. 그러니까 주가 미친듯이 쳐 올라가죠. 지금은 어때요? 라면의 춘추전국 시대. 신라면이 강세를 보일 때, 강자일 때는 주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라면 값이 올라가? 옛날에 신라면 100원 하던 게 지금 500원 됐어? 700원 됐어? 네. 이해되세요? 농심이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뭐지? 라면의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테슬라가 과연 계속 유지될까? 라는 생각 해보세요.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1등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은 전기차가 없던 시대에 테슬라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1등일 거예요. 만약에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 증권 전문가가. 나 혼자 딱 전문가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다 와서 방송 들으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전문가가 막 한 수천 명이야. 이렇게 되면요.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물론 시장 선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유지하려면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딴 식으로 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앞날은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머리 싸매고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지금 시장 상황이라고. 왜냐면 벤츠고 뭐 BMW고 우리나라 뭐 현대차고 뭐 세계 유수 기업들 전부 다 전기차 만들어내고 있는데 테슬라가 뭐 어쩌라고. 지금 머리를 싸매가지고 걔네들 이길 생각을 해도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뭐 하고 있어? 머스크?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주식을 팔고 있어, 오히려. 그럼 테슬라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이 새끼들 뭐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주주 입장에서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고평가든 앞으로 뭐 미래 성장성이든. 근데 아직도 뭐 테슬라 뭐 좋아요. 뭐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잡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뭐 많겠지.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밑에 또 댓글이 엄청 달릴 수도 있어요. 네가 테슬라에 대해서 뭘 아냐? 머스크에 대해서 뭘 아냐? 네. 몰라,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많이 아는 거 아니니? 그죠?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 알 정도면 잘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알아야지. 근데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뭔가가 이제 뭐 세뇌가 당했든 중독을 당했든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시끄러울 때는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네. 무조건 조심하시고요. 무조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주식은 밑에서 사는 거예요. 위에서 껄떡대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테슬라 밑바닥 신저가인데요? 아니 떨어질 때 말고 칼날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잡으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손이 그냥 덩덩 잘린다니까. 네? 위에서 바위 덩어리 떨어지고 있어. 와짜 바위다. 그럼 자, 내가 아파트 13층에서 금덩이를 던졌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금덩이다. 그 받으라 어떻게 돼? 차 맞아 죽겠지. 금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고 뭐가 엄청난 게 떨어지더라도 그거 맞으면 죽는겨. 근데 땅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쉽게 주술 수 있잖아요. 땡큐 그러면서 딱 주워가고 도망가면 되잖아. 내릴 때는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내릴 때는 사지 마시고 돌아설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세요. 많이 내렸다 싶으면 많이 내린 애들이 돌아서는 거야. 농심도 뭐 이렇게 이건 아직 추세가 크게 보면은 뭐 지랄 같은 상황이죠. 추세 길게 보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길게 보시면 그냥 농심이 그냥 그래.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갈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 올라가는 거 이제 네. 지금이야 뭐 연년에 1,000원부터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뭐 못 갖고 있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심을 사겠다는 생각할 때는 큰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 농심은 사실 보면은 지금은 메리트가 별로 없다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나아. 농심보다. 네? 농심보다 낫다고. 삼성전자가. 이해되세요? 이런 게 추세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가 저 위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박살나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흐름은 괜찮단 말이에요. 문제는 매수하는 시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갔을 때 대응하는 시기. 자, 이런 데서 물린 사람들도 5만원에서 만약에 27,000까지 물렸어. 완전히 뭐 저거 했겠지 뭐. 그죠? 기분 더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가 나왔어요? 뒤지게 올라가잖아요. 왜? 얘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못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SK텔레콤 이런 거. 뭐 저거 조금씩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올라올 때요. 올라올 때. 근데 얘들은 시세가 누워버렸단 말이지. 네? 누워버렸어. 월봉을 차트를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얘는 시세가 누워있지. 그럼 얘는 뭘 하려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배당 많이 준다고 받아먹는데 솔직히 이거 외국인 지분 굉장히 많죠. 외국인들 다 저 밑에서 샀어. 이거 옛날에 저거 통신주 막 뻥튀기 하기 전에 미리 다 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만약에 10,000원에 샀다 생각해봐. 지금 48,000원인데 배당 얼마씩 줘요 얘네? 배당 얼마 줍니까? 그래도 지금 수준으로 했을 때 배당 많이 주니까 얼마 줘요, 배당? 3,000원 준대. 배당 2,000원씩 준대. 만원에 샀을 때 배당 2,000원씩 주면 20% 배당, 20% 배당. 20% 배당인데 뭐 더 이상 뭐 있어. 주가가 올라가든가 말든가 나는 계속 20% 배당을 받아 먹는 거야. 외국인 지분 몇 프로라고요? 지분 몇 프로라고? 몇 프로야 이거? 짜잔 45%. 이런 것들은 시세가 안 나와요. 근데 대신에 맛있는 시세가 있지. 여기 3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6만원까지 한 100% 올라가 버리네?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큰 시세를 바랄 수가 없어요. 시세를 보는 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금 올라가서 버거워 그러면 더 올라갈 필요 뭐 있냐? 그럼 또 내려가는 거고. 네. 그럼 이런 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 배당 받으려고? 지금 배당 얼마나 될 것 같은데? 형준 리틀보이 님 슈퍼채팅 형준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럼 배당 얼마 될 것 할아버지 같은데요? 우리 모두 1000% 부탁드려요. 배당도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부건설처럼요. 네. 동부건설 요즘 어떻게 됐어? 아우 씨. 그래도 아직 수익이긴 하겠지만은
10% 배당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40%를 주네? 이럴 때 팔아먹고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10% 배당이 매력이 생기는 거지. 40%나 챙겨줬는데 뭐 달라고 들고 있어. 그지?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나 좀 손실인데요. 와, 나 뭔가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올라가고 있는데요. 언제 갈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주가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봐보세요. 하락을 멈췄는지. 응?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고점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인지 이거 둘 다 안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졌다가 뭔가 이제 해보려고 좀 움직이고 있어. 그거 다 괜찮은 거예요. 오늘 CGV 조금 내려와가지고 또 그냥 큰일 났네 어쩐네 막 그러신 분 계시는데 얘 이미 올라섰잖아 돌아섰잖아 뭐가 걱정일까?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이게 뭐가 걱정인데. 그래서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지? 아무 걱정 없어요. 네?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도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시점은 저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코스닥은 왜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내려오고 있잖아. 그분들이 시총 상위에 있던 그놈들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엔터주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엔터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CJ ENM이 더 많이 치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뭐 다른 애가 먼저 또 올라가고 막 그렇긴 하지만 엔터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JYP 엔터가 지금 보면은 저기 뭐 CJ ENM보다 지금 시총이 더 커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2차전지 얘네들 내려오고요. 게임주 내려오고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거기에. 엔터주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기억 못해도 괜찮아. 근데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근데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얘네들은 내려와야 되고요. 근데 얘네가 등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5% 올라가고 얘네들이 2%만 내려도 서로 또이또이가 된단 말이에요.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바뀌려면 둘이서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져야 돼. 근데 얘네는 아직까지 2, 3조 밖에 안 되고 얘네는 9조, 8조 원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 내려올 때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 주가 못 올라가지. 대신에 뭐가 되고 있어? 계속 손바뀜 일어나고 있죠. 계속 손바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좋고 시장이 그렇게 들어오면은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팔아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팔고 있잖아요. 매수의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나쁘면 하이닉스가 정말 그렇게 적자가 심하고 정말 내년에 망할 것 같이 막 그런 기업이면은 외국인들이 사면 안 되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기업 사려고 하겠어요? 사실 거예요? 사면 안 되잖아. 그잖아. 뭐 내년에 망할 것 같은데 왜 내년에 뭐 처음 보는 적자가 나온다는데 왜 주식을 사려고 해? 사면 안 되지? 근데 하이닉스 오늘 누가 샀지? 하이닉스 오늘 누가 샀어요? 외국 놈이 샀네? 물론 물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뭐 180억밖에 안 돼. 180억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왜 사는 건데? 그렇게 개판인데? 불쌍해서 사주는 건가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기관들은 도대체 삼성전자를 왜 샀을까? IT 다 망한다는데. 응? 적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근데 뭐잖아. 근데 왜 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온대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너무너무 심하게 올 것 같아서 뭐 다 망할 것 같대. 큰일 날 것 같대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왜 사? 좋은데 왜 팔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간별 집계 가봐요. 최근에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얼마큼 샀어? 8조 원에서 매수했습니다. 코스피 8조 원 매수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망하려고 다 같이 죽자인가? 다 같이 죽자 씨.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니까 다 같이 죽어버리자. 어차피 사서 죽여버리자. 뭐 이런 건가? 자, 6개월 동안 8조 원 샀는데 2개월 동안 4조 원 샀습니다. 응? 3개월 동안은요? 5조 6천억을 샀어요. 3개월 동안 5조 6천억을 샀다고요. 왜? 여러분들이 고평가와 저평가와 그 다음에 경기 순환, 경기 흐름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나빠진다며. 근데 왜 샀지? 왜 사요? 나빠지는 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나빠질까요? 내년에 그냥 통으로 나빠져서 계속 그게 연결될까요? 그리고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나빠질까요? 사실은 이미 얻어맞을 거 다 맞았어요. 그잖아. 우리가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이제 경기 안 좋다 해가지고 주가 떨어진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이 주가 왜 떨어진 건데, 이거? 왜 떨어진 건데요? 주가 여기까지 왜 떨어진 거예요? 소비가 안 좋네, 경기가 안 좋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 내년에 경기 침체 온데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들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로즈골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근데 지금 사들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로즈골드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경기는 왜 안 좋다고 그랬어요? 내일 3번 시황. 지금 여러분들 결정적인 시장에서 나오는 그 감사드려요. 경제학자들 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년에 경기 침체 왜 온다고? 경기 침체 왜 온대요? 배당 받으려고 샀을 수도 있겠지? 경기 침체 왜 온대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기업들 실적을 왜?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금리 때문이잖아요. 내년에 근데 금리 어떻게 된다고? 0.75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제가 생각엔 미국이 5% 금리 조금 넘길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못 올려요. 2008년도에 미국 금리가 2007년도 최고점에 이럴 때가 5%대였어요. 금융위기처럼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 금리를 올린 거고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라서 이건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금리는 저 금리 상태에 유지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젠 뭘 해야 되면 금리를 내려줘야죠. 동결해 주거나.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올릴 수 있어요.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저점이겠지. 7%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안 했죠? 네. 최종 금리를 5점 몇 %로 잡아놨잖아요. 근데 그 이상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잖아요. 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CPI는 더 떨어질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뭐 8점 몇에서 7.9, 뭐 7.7, 뭐 7.1 이렇게 떨어지지만 다음부터는 뚝뚝 떨어진다고요. 뚝뚝 떨어진다고. 자,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라고? 물가 때문이잖아요. 물가가 안정화가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뭐 때문에 금리 올릴 건데? 못 올리잖아. 그거는 개말이고, 네. 그러니까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냥. 네.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 원인만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가에 대한 부분만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간단히 생각하면 되죠. 뭐 물론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있대요. 지금 소비가 줄었어. 이번 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가장 무서운 게 그거야. 소비가 줄어들었대. 소득도 줄었대. 실업률도 늘어난대.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생각해봐요. 실업률이 줄었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갔어. 그리고요, 소득이 줄었어요. 이거는 뭐야?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으니까 지출이 줄었어요. 지출이 줄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업 실적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업 실적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실업률이 또 올라가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 침체다. 그죠?
경기 침체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부양이 나와야지. 왜? 침체는 망하잖아. 부양이 나와야죠. 경기 부양은 금리 인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일어날 일이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만약에 실업률이 내년에도 막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막 3.2%, 막 3.1%, 막 이렇게 나오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어? 그냥 물가가 계속 높아. 막 안 떨어지고 막 그 러시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 막 그러면은 뭐 망하는 거지 뭐. 근데 지금 그럴 일이 없잖아. 푸틴이 어디로 도피한다고? 망명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지금 유가 봤어요? 유가 어때요? 유가 이래요. 그냥 생각해봐요. 지금 작년에 올 초죠? 올 초를 봐봐요. 올 초에 이게 가파르게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기준 삼아서 얘기해야 돼. 이때 대비해서 지금 유가는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물가 지표는요? 인플레이션은 이걸 기준으로 갖다 쏴대면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것도 가파르게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율이 내려왔잖아요. 환율 더 못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1450원까지 그때 증권사 얘기한 거 조금 오버하면 1500원까지도 간다고 그랬지. 근데 못 가고 내가 내려오잖아요. 오버 추정한 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려오는 거야? 강달러가 끝나가지고. 강달러가 끝나간다는 뭐야? 금리 인상이 매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부분 종합했을 때 외국인들이 그러면 사들이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아, 그렇구나. 근데 시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경기 침체가 온대잖아. 그리고 그걸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큰일 났다. 위험이다. 지금이라도 던져야 한다. 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차피 고평가된 주식들은 내려오는 과정일 거고 그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안 사면 되는 거야. 그죠? 고점에 있는 거 안 사면 돼. 떨어질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살 필요가 없잖아. 그거 안 사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서 그동안 떨어졌었던 거 같이 내려왔던 것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가가 뭐 조금 내려가고 말고 그건 관계가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바뀜에서 일어나게 되면 덩치 큰 놈 내려오고 조그만 놈이 올라가는데 당연히 주가는 내려갈 수도 있겠지. 그럼 지금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됩니까? 매수는 안 하더라도 팔지는 말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매도. 저 원래 10시 반까지 했는데요. 10시 반까지 였어요. 원래 1시간 반이에요. 원래는 1시간짜리 방송인데 30분씩 더 하죠. 보너스. 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야 돼. 보너스. 좀 더 안 줘요? 귤 10개 사도 하나, 두 개 더 줘야 되잖아. 네. 그런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안 팔기만 하면 된다고. 팔지만 하면 되는데 뭐 왜 그게 왜 어려워요? 무서워. 힘들어. 고점에서 내려오는 거 잡고 있으면 그런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힘든 구간들이 바로 이 저점권이 이래서 그래요. 왜? 빨리 회복하고 싶은데 빨리 좋아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 왜 주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언제쯤 갈까요?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막 올라가네? 네. 가고 싶잖아, 솔직히. 빨리 회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빨리 회복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빨리 회복될 일이 없고요. 생각해봐. 손잡고 바로 뽀뽀하고 뭐 그런 거 없어. 네? 이거 뭐야, 지금 이 사자. 이거 모자 있는 거. 사자, 사자. 네, 사자. 사자고.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바닥은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정을 이미 1년 6개월을 받았어. 1년 반을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뭐 한두 달 이제 좀 뭐 바닥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응?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네? 나라가 왜 망할 것 같아요? 나라 망할 일이 없잖아요. 왜 망해? 나라가? 미국이 망해? 왜? 중국도 코로나 지금 이제 다 풀어내 해치고 있는데, 자, 코로나 환자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 계속 증가해요. 겨울이라서. 근데 코로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뭐 옛날에나 코로나 처음 걸렸다 그러면은 막 그냥 뭐 사람들이 다 나서서 왔는데도 막 피해 다니고 그랬지. 요즘에 코로나 걸리면 뭐요? 쉬다 와. 네? 오히려 부러워한 다음에 어린애들은 요즘에 코로나만 걸리고 싶어서 학교 안 가니까 그거 걸리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코로나 걸리려고 마스크 일부러 벗고 다니고 아주 난리를 친다면서. 그만큼 코로나가 뭐가 됐냐면 밥이 된겨. 밥. 코로나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아, 조금 심한 감기? 네.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죠? 신종플루. 신종플루요. 신종플루 때도 얼마나 무서웠어. 우리 애도 그때 신종플루가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다행히 정말 다행인 게 뭐였냐면 신종플루가 거의 끝나가서 약이 나오기 시작할 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신종플루의 특징이 분수토를 하는 거거든. 애기가 팍 뿜어내는 토를 하거든요. 그 애가 갑자기 열이 막 나면서 분수토를 빡 하는 거야. 그 들고 바로 그냥 응급실에 뛰었지. 그래서 신종플루 탐담 받고 그때 뭐 타미플루인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처방 받고 해서 그냥 금방 나서버렸어. 네? 오, 카메리님 너무 많으신데?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뭐지? 네, 고마워요. 야, 이거는 못 이기겠네 당분간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 수익 내셨어요? 수익 내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플루 그거 요즘에 누가 쳐다봐? 메리 크리스마스요. 근데 그 이전에 또 뭐가 있는지 압니까? 그 이전에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 우리가 어릴 때 산똥반도 A형 독감이라고 있었어. 산똥반도 A형 독감. 산똥반도 A형 독감 아세요? 뉴스에서 막 나오고 난리가 났었거든. 지금은 그냥 뭐 보이지도 않아. 독감 그 독감 코로나는 이제 이번 연도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약 먹으면 돼요, 이제. 주사 맞으면 돼요. 그냥 일반 독감도 어차피 기저질환이 있거나 뭐 조금 이제 허약하시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지. 하지만 그건 뭐 어차피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상화되고 있어. 지금 홈쇼핑 채널 틀어봐요.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해외여행 패키지 팔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게 다 뭐예요? 지금은 이상해. 하지만 지금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내년 1분기 실적으로 잡힐 것이고 2분기 실적으로 잡힐 것이고 내년 상반기 실적으로 잡힐 것이고 내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좋아진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후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서워 보일 때. 아, 지금 조금 흔들리면 어때요? 내가 지금 샀는데 한 5% 떨어졌어. 뭐 어때? 50%도 아닌데 반토막도 아닌데 이제 지금 사가지고 뭐 반토막 난 일은 없잖아. 솔직히 주가가 떨어질 이유도 없고요. 뭐 마이너스 한 5, 6% 한 10% 나왔다 뭐 어쩌라고 아무 때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제는 조정에 조금 둔감해졌잖아요 여러분들. 저 정도 나오면 어때요? 뭔 상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마음껏 사세요. 돈이 있으면. 문제는 돈이 없어. 문제는 돈이 없는 거야. 이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있던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올 때 대응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말을 들으면 주식 빨리 사야 되겠는데 지금은 물타기 해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급해지니까 안 돼. 어차피 장은 바닥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이제 하지 마. 이거는 이것 때문에 다들 망했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지 않아요. 장이 올라갈 때 봐봐요. 이때도 기회고, 이때도 기회고, 이때도 기회고, 이때도 기회고, 이때도 기회고, 이때도 기회였어요. 여러분들은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도 계속 매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3,000부터는 없을까? 3,000 이상에서도 매수 기회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4,000은요? 매수 기회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돼. 천천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 조금 일찍 알았으면은 많이 물렸지. 우리도 다 물려 있어요. 네, 물린 거 많아. 하지만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바닥에서 회복이 되어가는 거. 급하지 않게 따라가고 있어요. 급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급해지면 무조건 실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손실이 나더라도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간간히 또 수익이 나잖아요. 네. 한 3년 전에 저를 봤으면 완전 부자가 됐겠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좌는 손실이 아니잖아요. 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 따따블이 났으니까 이때 비하면은 이제 내려갔다 해서 손실 날 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괜찮아요. 네. 지금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장은 좋아질 거니까요.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가야죠. 제가 바라는 것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큰 패턴. 주가가 상승할 때는 반드시 전고점을 넘겨줍니다. 요 패턴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은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죠. 네. 이미 여러분들은 수익이요. 3,000포인트 도달하기 전에 이미 계좌는 손실은 다 끝났어요. 지금 뭐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3,000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손실은 없을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거나 뭔가 작업을 더 치신 분들은 그 전에 이미 수익금이 나오겠죠. 여러분, 기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주식 투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때를 이용하세요. 지금은 사실 뭐 뭔가를 막 살려고 막 그렇게 막 안절부절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매수할 여유가 안 돼? 그럼 가만히만 계셔도 됩니다. 내 매수할 여유가 있어? 당장 내일 안 사도 괜찮아요. 천천히. 6년 장투하셨으면 그 정도 나오는 게 뭐 더 나와야지. 네. 더 나와야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다 벌어다 주는 겁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나는 몰빵을 해야 되겠다. 난 몰빵이 체질이야. 그럼 말리지 않아요. 네. 말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시든지 간에 뭐 포트폴리오를 난 여러 개 찢어서 하겠다. 난 종목을 계속 사겠다. 난 적립시간다. 여러분들 다 다르잖아요. 각자에게 맞는 각자에게 맞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잘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몰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아, 누구는 몰빵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88TV 가시면 뭐 이벤트가 오늘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벤트한데요. 크리스마스 이벤트인가 봐요. 근데 옛날처럼 싸지는 않은데, 뭐 있으니까 알려만 드릴게요. 참고만 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이벤트 해서 뭐, 이런 거 알려준 사람 없지. 네. 1개월에 49만원, 3개월에 139만원,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거 뭐 참고하셔가지고, 뭐, 보시고, 뭐 지금은 뭐 사실 뭐 특강은 들을 필요가 있지만, 뭐 이벤트, 이거, 지금 매수할 돈도 없는데, 뭐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비싸게 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 싸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네.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32살입니다. 이제 27살은 잊어주세요. 나 이제 성숙한 30대로 올라가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20대라 부르지 마십시오. 릴레이 방송 한다고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저 강연회 하면은 여러분들 다 쓰러져요. 일단은 광채가 나잖아. 오? 이거 한 방이면 그냥, 쓰러지는데? 이쪽, 우와! 막 그러는 거야. 강연회 할 날이 오겠죠. 네. 강연회 할 날이 올 겁니다. 강연회 할 날이 올 거고요. 뭐, 내년에는 있을까요? 모르겠네. 네. 강연회 하면은 또, 저의 귀여운 똥배와 그런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되게 멋져 보이죠? 근데, 뭐, 딱, 뒤에 딱 서 있으면 더 멋져, 솔직히. 네. 아무튼요, 네. 뭐 이벤트나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그런 것도 굳이 안 하시더라도 방송만 잘 들으세요. 방송 잘 들으시고 중간에 흔들린다 싶으면 와서 또 들어. 와서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 꼭 들어보시고요. 아시겠죠? 릴레이는 모르겠네요. 네. 릴레이는 모르겠고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근데 릴레이를 뭐 할 날이 뭐가 있지? 아무튼요. 네. 갑시다. 쭉 이제 이번 주 내내 내일 일단 미국장이 올라가기를 좀 기도하세요. 내일 미국장이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내일 분위기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지금 시장이 이 정도 반등 처음 올려놨으니까 내일 만약에 이 5일선 위쪽까지만 올라가도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많이 개선될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보면은 또 막 올라가는 주식들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누리시고요. 여러분들 푹 주무시고요. 주식 걱정은 개나 주세요. 그런 거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걱정 하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어떻게 하면은, 네. 조금 더 사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얘네들 더 잘 데리고 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요. 네. 너무 푹 주무시지 마시고 푹 그래도 주무시고 개운하게 내일 일어나셔서 또 아침 시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늦으면 제가 또 내일 아침에 익숙한 화면을 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도 늦잠 자면은 곤란해. 요즘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늙어가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네, 내일 일찍 일어나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요. 네. 자,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혹시라도 내일 8시까지 아침 시장에 안 올라온다, 이 새끼 또 늦잠 자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편안하게 주무시고 주식 걱정은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화이팅! 잘하셨습니다.